그런데다가 이제 엊그저께 아마 그 관심 있으신 분 또 보셨을 텐데, 예, 그 Relativity Space라는 회사가, Relativity Space라는 회사가 이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그 로켓을 만들죠. 저런 식으로 만들면 이제 가격이나 뭐 그 납기도 쉽지만 이거 유체를 다루다 보면요, 최적의 그 형상이 있어요. 관로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 최적의 형상을 뭐 구부리거나 일반적인 용접을 하거나 이런 거로 하기에는 깎거나 불가능한 형상들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그 조개비 같은 거. 저런 형상들은 3D 프린팅은 쉽게 만들거든요. 그냥 쌓아서 가니까. 그래서 저걸로 이제 일단 로켓이 성공을 한 걸 검증을 했죠. 요번에 3월 23일인가 언젠가 검증했죠. 예, 테란 1. 자, 그러면 이런 그 스페이스X나 렐러티비티 스페이스가 그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뭐 위성이야 워낙에 미국이 초격차고 발사체에 있어서도 미국과 중국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다 싸게, 보다 자주, 보다 많이 보낼 수 있는 놈이랑 어떻게 경쟁을 하냐고. 얘는 막 쏴서 막 올리는데. 올라가는 그 위성도 얘가 훨씬 더, 미국 쪽이 훨씬 더 품질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주에서의 초격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군사 용어에서 C4ISR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30년 전만 해도 C3I라 그랬어요.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그래서 C3I라 그랬는데, 그런 다음에 C4I가 됐어요.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and Computer. 그러니까 명령, 제어, 통신, 컴퓨터. C4I. 그 다음에 정보. 그런데 거기도 요새는 또 SR도 붙어. 그러니까 30년은 또 한 그 밑에 한 서너 글자 더 붙어 있을 거예요. 아무튼 C4ISR. 저게 이제 명령, 제어, 통신, 컴퓨터, 감시, 정찰, 정보. 말하자면 그 7가지죠. 이 7가지 C4ISR의 뿌리는 결국 우주예요. 우주는 글로벌 C4ISR의 기반이죠. 존 F 케네디는 일찍이 우주야말로 인간의 미래에 관한 열쇠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60년대에 그것도 다 구상이 돼서 시작됐으니까 GPS도. 그래서 우주 궤도에 훌륭한 위성을 많이 올리는 쪽이 결국은 C4ISR을 지배를 해요. 그럼 C4ISR을 지배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군사작전의 명령, 제어, 통신, 컴퓨터, 감시, 정찰, 정보를 지배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퍽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 이제 그 미사일 방어가 전부 저게 결국 그거거든요. 레이더와 우주 두 군데서 감시 정찰하다가 궤도 딱 특히 이제 우주 쪽에서 보면 궤도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 궤도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고성능 요격 미사일 쫙 쏴서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C4 지상 레이더 혹은 해상 레이더 그리고 그러니까 지표 혹은 수면에 있는 레이더하고 우주 위성하고 그 다음에 고성능 요격 미사일하고 그 셋 사이의 게임이에요. 저게 셋이 엮어내는 게임이라고요. 저 게임이. 그러니까 이제 저 미국이나 일본이 구축해 있는 저 특히 우주 쪽에 그 실시간 그 감시 정찰 정보를 우리 것처럼 쓸 수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우주 기반 이제 C4ISR이 딱 이렇게 돼서 중국과 이렇게 딱 격차를 벌려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 군사작전의 명령, 제어, 통신, 컴퓨터, 감시, 정찰, 정보가 초격차로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우주에서부터 육해공, 그 다음에 수중 잠수함까지 이게 이제 다영역이라 그러거든요. 멀티 도메인. 이 다영역에 작전하는 방식이 초격차를 이루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요즘 그 군사 작전은요. 지금 러시아가 그걸 못 해가지고 작살난 거 아니에요. 다영역 모자이크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영역 모자이크 작전이라는 건 뭐냐면 우주에서부터 육해공 잠수함에 걸쳐 존재하는 다양한 군사 자원들을
적시적소에서 조각 그림 맞추듯 레고 맞추듯 모자이크로 컨비네이션 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작전을 한다고요. 이제 개념이. 그걸 이제 다영역 모자이크 작전이라 그러거든요. 멀티 도메인 모자이크라는 용어들이 나와요. 그게 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C4ISR에서 우주 기반으로 절대적 초격차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작전을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작전을 구상하고 작전을 집행하는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게. 네. 자, 이제 여기에 우리의 MD에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우주의 이런 그 감시정찰 자산을 운영하는 그 부대가 우주군이죠. 그 군이. 그러니까 미국의 육군 체제죠. 육해공 해병, 그 다음에 그 연안경비, 그래서 5군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스페이스 포스 우주군이 붙어가 육군이 됐죠. 이 우주군 운영을 할 때는 이 연속영토 USA라는 그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저거 제가 번역한 거예요. 연속영토 USA. 저 뭐 어떻게 번역할까? 한 5분 고민했습니다. 저게 이제 contiguous USA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미 본토에서 땅으로 서로 연결된 데까지만이에요. 다시 말해서 알래스카랑 하와이는 빠져요. 그래서 저기 우주군 쪽을 보면 컬러라도가 저기 우주군 사령부가 있는 데라 컬러라도에 네 군데나 있죠. 버클리, 샤이앤샨, 피터슨, 슈라이버. 그리고 의외로 캘리포니아 쪽에 2군데나 있습니다. 반덴버그하고 로스앤젤레스. 예, 그리고 동북부에 뉴버스턴하고 케이프 코드. 그 다음에 플로리다 남쪽에 케이프 카네버럴하고 패트릭. 대부분의 기지가 여기에 있고요. 요새 좀 바뀌었지만 저기가 뭐가 있냐면 Satellite Tracking Sta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성 추적 기지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알래스카에 클리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에 키에나가 있었어요. 카에나가 있었는데 하와이 카에나가 이게 재작년 작년에 기지급으로 격상이 됐어요. 기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를 추적센터에서 우주군 기지로 격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적센터가 아니라 우주군 기지. 그러니까 추적 스테이션, 추적 출장소죠. 출장소에서 폴리스 스테이션 그러면 경찰 출장소잖아요. 출장소에서 센터 기지급으로 격상이 됐어요. 카에나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중국과의 대결이 심해져서 하와이 쪽이 중국과 대결했는데 하와이 쪽이 강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격상이 됐다고요. 이제 이게 우리랑 관계가 있습니다. 격상이 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우주군 일부가 한국에 올해 초에 영구 배치되기로 결정이 됐다고요. 영구 파견되기로. 자, 보세요. 하와이가 이게 격상됐을 때 뭐라 그랬냐면 우주군 기지가, 그러니까 출장소 말고 기지가 contiguous USA, 연속영토 USA 바깥으로 나간 첫 케이스라 그랬다고요. 근데 그 첫 케이스가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외국에 파견 나가는 첫 케이스까지 또 같이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의 그런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여기서 딱 드러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 우주군 요원들이 한국에서 뭐 하자는 거야? 예, 그 얘기가 이제 우리 얘기랑 직결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잠시 MD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방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 순항 미사일, 뭐 일반 무슨 전투기 이런 방어 아닙니다. 그런 건 뭐 저기 나삼스도 있고 별거 다 있죠.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건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고공은 SM-3, 그 다음에 사드, 그 다음에 패트리엇입니다. 근데 미국은 국토가 넓으니까 그걸 많이 갖추고 있질 않아요. 줄줄이. 그러면 미국은 감시정찰 자산을, 자기들의 감시정찰 정보를 제3국 시스템과 연동하는 경우는 아직 없어요.
자기 시스템을 외국에 배치를 하거나 그걸 받는 쪽 입장에서 그걸 호스팅이라 그래요. 혹은 자기 시스템을 외국에 판매하는 것만 있어요. 근데 심지어 배치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미군이 운영하죠. 돈을 받든 안 받든. 분담금을 그 주재국에서 받든 안 받든. 판매하는 경우도 핵심 시스템은 미군이 운영해요. 저게 민감한 자산이어서.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토에 그러면 탄도미사일 방어 체제가 없단 말이야. 있습니다. 그걸 BMD라고 부릅니다. 나토에서는 Ballistic Missile Defense. 그러니까 이름이 정확한 거예요. 나토에서는 저걸 일반적인 방공 시스템과 구별해요. BMD라고 따로.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Ballistic Missile Defense라 그래서 나토 용어가 정확한 거죠. BMD도 전부 미제를 쓰는데 이제 배치를 수용하면은 그걸 그 나라에서는 호스팅이라 그러죠. 이 나토 쪽은 주로 다 호스팅이에요. 터키는 요격 기능을 제외한 레이더만 호스팅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게 제가 많이 뒤지려고 해봤는데, 그 다음에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레이더와 요격을 모두 갖춘 이지스 어쇼어예요. 그러니까 배에 들어가는 구축함에 들어가는 이지스를 어쇼어라는 건 땅이거든요. 땅에다 옮겨놓은 거 육상 이지스로 하고 있어요.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저긴 레이더하고 요격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독일도 이지스 어쇼어일 거예요. 스페인은 특이한데요. 스페인은 4척의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을 호스팅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항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항구를 스페인의 그 특정 항구를 모항으로 해서 그 앞에 대서양이나 지브롤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스페인 근처를. 예. 그 지브롤타 해협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체제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럼 돈 주고 사면 될 거 아니냐. 우리 글로벌 호크가 그렇잖아요. 돈을 주고 샀는데 핵심적인 운영은 미군이 파견 나와서 하고 있잖아요. 미군이나 그 글로벌 호크면 어디야? 제너럴 아토믹인가? 그죠? 노스롭 그루만인가? 예, 거기 노스롭 그루만이겠구나. 거기서 한 파견 나와서 하고 있죠. 핵심적인 거는 마찬가지예요. 돈을 주고 사도 미군이 운영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죠. 사드를 샀거든요. 아마 미군이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 영국의 그러니까 파일링 데일즈 기지에서 레이더가 운영이 돼요. 저기는 그러니까 요격 미사일 말고. 근데 영국의 파일링 데일즈 기지의 운영이 저거에 도움이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 파일링 데일즈에서 운영이 그러니까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미국으로 이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때 그걸 딱 감시하기가 좋은 자리인 모양이에요. 저기가 중간 길목이니까. 그럼 미국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레이더는 레이더대로 영국에 팔아놓고 그 핵심 서브 시스템 쪽 일부 운영은 미군이 가서 하고 있어요. 저기도. 영국 입장에서는 영국군한테 돈 주나 미국한테 돈 주나 우리가 꼭 들여다볼 거 없다 그렇게 느긋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래요 상황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일본에서 이지스 어쇼 소동이 일어난 까닭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일본 이지스 어쇼 깔았잖아. 안 깔았거든요.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다시 절감을 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2017년에 이지스 어쇼를 구매하겠다 미국으로부터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일본이. 그런데 2020년에 구매 취소를 결정을 했어요. 재작년에. 그리고 최근에 다시 구매하는 걸로 입장을 또 바꿨어요. 돌이켜보면 이게 아마도 운영권과 노하우 차단에 대한 불만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지스 어쇼를 구축을 해도 배에 들어가는 이지스는 일본군이 운영을 하는데 이지스 어쇼는 그거보다 시스템이 정교하고 복잡하고 크겠죠. 저거는 미군이 직접 가서 운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파트에 관해서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본이 접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입이 대빨만큼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결국은 사내 만에 하다가 다시 결국 급하니까 사기로 한 거예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이제 일본이나 이제 나토의 사례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듯이 미국의 이 감시정찰 자산의 우주 자산이나 우주 그 위성이나 혹은 뭐 글로벌 호크 같은 데서 이렇게 미국이 걷어들인 혹은 시즌트 걷어들인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주군 쪽에서 보는 정보를, 한국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국과 연동한다? 혹은 실시간으로 다른 나라랑 연동하는데 그 다른 나라가 자기 MD를 개발하는 나라야? 자기 레이더와 자기 미사일? 그런 경우 없어요. 없어요, 그냥. 미국 거면 모르겠어. 마치 똑같잖아요. 그 전투기에서 그 미국 레이더 안 쓰면은 미국 미사일 못 달게 하잖아. 그거 이제 KF-21이 깨졌거든요. 왜냐면 미티어를 달아버리니까 암람을 그 AIM-120을 달으라고 미국이 풀어줬죠. 또 IRIS-T를 달아버리니까 그것에 대응하는 미제 그 AIM-9X인가 그걸 달으라고 미국이 풀어줬죠. 전투기의 미사일 정도도 그러는데 MD에 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미국이 엄청난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가지고 우주에서 정보를 다 게더링 그걸로 모으고 감시 정찰기를 띄워서 정보 긁어 모은 거를 그 우주군의 그게 우주군의 미천이죠. 미국 우주군의 미천이에요. 그거 중에 한국과 관련된 파트를 한국하고 실시간 연동한다. 근데 한국이란 나라는 미제 요격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요격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 이거를 연동해 주겠냐고요. 아까 제가 그러니까 지소미아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일본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 감시정찰, 그 일본 게 우리보다 훨씬 정보가 고급이고 돈이 많이 드는 정보들이거든요. 그거 만들어 놓고 실시간으로 한국에 연동시켜 버리는 거 아니야. 지소미아 정상화라는 게. 일본 눈알도 한국 눈알. 미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한 시스템인데 그걸 또 한국이랑 연결해. 그러면 미국 눈알도 한국 눈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눈알도 내 눈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우주군이 한국에 배치된 게 바로 이 연동 때문에 배치된 거예요. 근데 이 한국이라는 데가 미국 요격 미사일, 미국 요격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걸 만들고 있는 애들이잖아. 그것도 한두 개 만드나? 저고도에서 천공 만들었죠. 저게 패트리어트하고 맞먹는 애거든요. 미제.